자, 오늘부터 우리의 뭐야? 반격이죠. 짧은 다리의 역습이 시작되는 거야. 반격을 하는데 쉽진 않겠지. 왜? 이때 일본이 어때요? 우리보다 엄청 센 건 현실이니까. 얘기했잖아. 당시 일본은 육군만 120만이 넘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총 10년대, 자, 여기서 동부할 때는 이미 앞에서 일본의 갑질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갑질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통치하면 수탈을 잘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10년대를 무슨 통치했어? 무단 통치고, 다른 말은 뭐야? 헌병, 경찰 통치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경제 약탈에서 뭐 했죠? 토지, 조사사업과 뭐 각종 령으로 대표하는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건 우리의 뭐야? 이제 저항이겠잖아. 우리의 저항은 이제 크게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한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 일본 제국주의의 헌병 경찰 통치 앞에서 드러내놓고 나 조선의 독립운동가요 뭐 이러면 어때요? 우울증 환자랑 비슷하지.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숨어서 해야 되는 거지. 몰래 숨어서. 뭐라고? 비밀 결사예요. 비밀 결사인데 우리 책에 단체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발각됐던 뜻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진정 비밀 결사는요, 우리 책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국외에서는 뭐 할까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독립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외에서 뭐 한다? 독립운동 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한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지는 뭐가 잘 나올까?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왜냐? 이건 일단 비밀 결사다 보니까 규모가 크기가 힘들지, 첫 번째. 두 번째,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요, 숨어서.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한 단체라고 할 만한 게 대한광복회거든요. 요거 말고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비밀 결사도 크게 두 계열로 나뉩니다. 두 계열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는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면 좋을까요? 소위 같으면 어떤 나라 만들고 싶어요? 나라를 되찾았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어. 다시 고종 황제를 모셔오나? 순종 황제를 모셔온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지금도 봐봐. 드라마 이제 재미없는 드라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드라마 대한제국 황실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끊임없이 나와. 옛날에는 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지금은 뭐 황후의 품격? 뭐 그런 드라마 안 보니까 전혀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나?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뭐라고 그래? 복고적. 무슨 주의? 복벽주의. 이런 단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했다고요? 그건 너무 과거지향적이지 않냐?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무슨 국가로 가자? 근대 국가로 가자. 이미 신민회에서부터 뭐 정했어요? 공화정. 그래서 복벽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공화주의.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건데 대표적인 단체 하나씩을 확실히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게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될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뭐가 더 잘 나올까요? 당연히 뭐가 더 잘 나와? 공화주의. 이게 훨씬 더 잘 나오지. 왜? 발전 방향이 이거잖아요. 하지만 먼저 만들어진 건 요거 1912년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1912년에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독립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의군이잖아. 의군은 막 의로운 군대란 뜻이잖아. 이 군자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 솔저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군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병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뭐야? 군자나 병자나 한자로 쓰면 어때요? 결국 같은 거 아니야? 의미는 같은 거 아니야? 군인이나 병사나. 그럼 뭐야? 이렇게 번역해보자. 뭐라고? 독립의병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이게 뭐 하던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구나. 의병하던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구나. 그러면 딱 연결이 되지. 의병은 우리 기억나죠? 똥개개항. 기억나잖아요. 그지?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정책반대, 그리고 항일의병을 만들었잖아. 무슨 사상? 위정, 척사. 누가 중심이야? 양반, 유생 중심이야. 자, 그러면 의병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의병 누가 있어요? 한 명만 얘기해봐. 신돌석. 또 그래. 최익현도 있잖아. 근데 다들 신돌석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핏줄이 그쪽으로 땡기는 거지. 평민 출신 의병장 아니야. 오빠 봐봐. 자신있게 신돌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신의 롤 모델이란 뜻이고요. 평민 출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양반들은 최익현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예, 어쨌거나 우리는 다들 그지? 야, 그래. 어쨌거나 훌륭하다. 다시.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래서?
임병천. 근데 최익현 선생의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기억나잖아. 최익현 어떡하나 쓰시마에서 순국하셨잖아. 근데 같이 갔던 제자 임병천은 안 죽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야. 그 임병천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만든 조직이 독립의군부예요. 문제는 뭐냐? 특별한 활동이 없어. 복벽주의고. 1914년 무렵에 일본에게 국권 반환 회복 요구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일본 니네가 불법으로 우리 조선을 삼켰으니 토하렴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것도 어때요? 발각이 돼가지고 어때요? 다 끌려가요. 그럼 봐봐. 방법도 별로고 첫 번째. 방향도 어때요? 과거 지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가치가 별로 없죠. 시험 낼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단체가 독립의군부예요. 그러면 반대로 방향이 어때요? 미래지향적이고 방법도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1915년에 결성된 뭐라고요? 대한광복회. 여기 누굴 기억해야 돼요? 두 사람 기억해야 돼. 그리고 놀라운 건 누가 더 유명해? 김좌진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아니야? 김좌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김좌진 아들이 누구로 알려져 있어? 김두한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두한으로 알려져 있어. 아니라는 썰도 있고 맞다는 썰도 있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안동입이 집안에서도 인정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는 썰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김두한 딸이 누구야? 김을동 아니야. 그 김을동 아들이 누구야? 송일국이고 그 송일국 아들이 대한민국 만세 3등이 아니에요. 이 집안 족보를 우리가 다 꿰고 있어. 아니 우리 집안 족보는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성함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는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집안 족보를 다 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사령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안 족보까지 다 꿰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부사령인데 이 사람을 부하로 거느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상진이에요. 이 사람이 총사령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1884년에 태어나서 1921년까지 살다 죽었어요. 나이가요? 우리 나이로 38살에 죽었어요. 저희 어째 이제 얼마 안 남았네? 38에 죽었으면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은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 사람이 1884년 갑신정변을 일어나던 해 울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울산.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고요. 아빠는 승정원 고위관리. 승정원이 뭐야? 대통령 비서실이잖아. 고위관리야. 엄마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경주 최씨 집안이야. 그러니까 봐봐. 아빠 청와대 고위관리에 엄마 재벌집 딸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고 13살 때 서울 진공 작전할 때 유명했던 왕산 호이스님 있잖아. 호이스님의 제자로 가. 그래서 10년을 왕산 호이스님한테 배워. 10년 가르치고 호이스님이 나는 널 충분히 가르쳤다. 하산시키고요. 또 하나 이유가 뭐 공자를 맹자를 이제 배워서 뭐 하겠냐. 세상이 변했는데. 그래서 신식 학문을 배워버려. 너 머리가 좋으니. 이래가지고 양정학교 누가 만든 거냐면 엄주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엄주익이 누구냐면 명성황후 죽은 다음에 고종이 사랑했던 여자가 엄비라고. 엄비. 그 엄비의 남동생이 엄주익이야. 이 양반이 이제 양정학교를 만드는데 이 양정학교 법학부에 입학했어요. 그래서요 몇 년 공부하다가 덜컥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어. 27살에. 짜증나지 않나요? 구급 공무원 아니고요.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그 애가 1910년이야. 어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자, 우리 같은 분들 남자친구가 재벌집 아들이고 똘똘이고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어. 어떡할 거야? 임용하라고 할 거지. 오빠 빨리 판사 하시고요. 나랑 결혼해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오빠 아니네. 동생이네. 미안해. 자, 그래서 문제는 1910년 나라 빼앗길 때고 1910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재판이 뭐겠어요? 안중근 재판이야. 여기서 이제 박상진이 양심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내가 판사가 되면 아니 뭐 성추행범이나 잡범들 처벌하는 게 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 문제는 이런 거지. 독립운동가들도 내가 뭐 해야 돼? 이제 판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안중근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도대체. 우리 같으면 그런 고민 안 했겠지. 뭐 공무원은 성실하게 하는 거지 뭐 이러고. 당연히 어때요?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 길을 택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고. 근데 이 양반은 과감하게 판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럼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운동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하는 거야. 내가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려면
양심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는 안 되니까 독립운동해서 양심적인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공무원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한 거지. 근데 방법이 없잖아. 이게 참 힘든 거야. 우리도 일본도 제국주의가 처음 식민지 지배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식민지 처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면 독립운동하면 두 번 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뭔 개소리야. 임시정부가 뭐 10년 지나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마 바로 만들어지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뭐 태용이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제일 먼저 일본어 학원 등록할 건데. 편집해주세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만주로 가봤어. 만주로 가보니까 자신의 롤모델이 딱 펼쳐져 있어서 그게 뭘까?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전재산 털어서 만들었잖아. 거기를 가보고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나도 이걸 따라야 되겠다. 문제는 뭔지 알아? 자기는 울산 동네 부자지 저 형들처럼 재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두 계열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겠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왕산 허위의 제자니까 그 제자들이 뭐야? 허위쌤이 서울진공작전했으니까 누구랑 같이 갔겠어? 뭐 패친, 트친하고 같이 갔겠니? 현실에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그 제자들 또 누구랑 같이 공부했겠어? 박상진이랑 같이 공부했을 거 아니야? 동문이지 동문. 우리 어때? 동문 아니야. 우리 장원급제 스쿨의 동문이잖아. 나중에 뭐 교육부 장관 이런 거 할 때 스펙으로 한 줄 써야지. 장원급제학원 출신 말고 마이너스 되려나? 어쨌거나 그런 계열도 있고 또 이 사람도 어디 학교 출신이냐고 양주학교 출신이니까 이것도 무슨 운동계열이야? 애국 계모운동계열이지. 또 이쪽 편 사람들 가도 어때? 다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때요? 콜라보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상진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야.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뭐 할까요? 만주에 사관학교를 만들자. 왜? 신흥무관학교하고 똑같은 롤모델을 삼았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게 만주가 여기 있고 국내가 있잖아. 그러면 국내에서 만주로 뭘 보낼까? 돈과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어요? 사관학교 만들어서 뭐야? 독립군을 양산한 거지. 그래서 국내로 뭘 보낸 거야? 군대를 보내서 일본 애들 몰아내고 모아자 조국을 해방시키자. 정말 멋진 꿈을 꾸고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떡할까? 부자들 찾아가서 어떡할까? 좋게 말하면 어떡한다? 성금을 걷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야? 병을 뜯는 거지. 근데 이때 부자들이 어떤 놈들이 부자들이야? 친일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얘들 걷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냥 때리기 말까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친일파가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친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응징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또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직업병이 있잖아. 판사 아니니. 응징해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지 사람들도 친일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래야지 어때요? 친일을 덜 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모금운동도 하는데 모금운동을 그냥 째째하게 뭐 역전 이런 데서 애들 초등학생 삥 뜯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세금을 걷었잖아. 그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수탈한 거 아니에요. 세금 운반하는 마차 이런 걸 텁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갱쯤 되는 형들이 바로 형들이고 광산 이런 데 털고요. 그러니까 뭐 한두 푼 이거 뭐 아니야. 관심이 없어. 크게 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 행형부 그래가지고 이제 친일파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친일한 놈들 그냥 가서 죽이는 거야. 뭐 도고면장, 박용화 이런 놈도 죽이고 장승원이라는 놈을 죽이는데 이게 제일 거물이야. 장승원이 누구냐면 전 경상도 관찰사야. 그럼 뭐야? 종이품이지. 장난 아니야. 당상관 아니에요. 얘가 누구냐? 왕산 허위쌤 자기 스승님이 추천해서 경상도 관찰사가 됐어. 장승원이가.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할 때 군량미를 대기로 약속을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의병한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라고. 근데 막상 관찰사가 되니까 친일로 변절한 새끼야. 장승원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야 돼? 응징해야 되겠지. 근데 얘도 지가 잘못한 건 아니까 보디가드를 쫙 철갑을 두르고 있는 거야. A급 보디가드로. 4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은 포기했겠지. 5번 만에 죽입니다. 근데 이 형은 뭐가 있냐? 직업병이 있어요. 무슨 직업병이 있냐? 암살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지문이고 흔적을 다 없애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판사잖아. 직업병이야. 판결문에 딱 써가지고 죄인 장승원 너는 이러한 죄로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다. 그럼 일본이 바보니? 이게 흔적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활동하다가 한 3년 만에 조직이 발각이 됩니다. 일본이 바보는 아니니까
충청도에서 먼저 조직이 발각. 이게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충청도에서 먼저 조직이 발각되고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박성진은 두목이니까 그 사람들이 충청도 끌려간 사람들이 안 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주로 갈 수가 있어서 만주에도 이제 지부가 있으니까. 하필 근데 박성진 엄마가 돌아가셔.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에게 온 우주를 선물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야. 장례식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당연히 가야 되겠지. 이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게 이익이 돼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한 거지. 근데 어머니 장례식을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기준으로. 결국 장례식에 갔지. 일본 경찰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받고 감옥 생활하시고 결국 1921년에 사형이 집행돼서 38살의 나이로 돌아가셨.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살아계셨어. 그 시체를 받았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어떡할 거야. 지난 몇 년간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 맨날 독립운동하고 도망가고 막 감옥 가 있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그 시체를 안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버지가 아들 장례를 치르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박상진이야. 그럼 이 정도 훌륭한 분이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안중근급 아니냐 싶어. 안중근 윤봉급급이라고 나는 봐.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을 하셨어. 근데 우리 어때요? 안중근 윤봉기를 다 알잖아. 근데 왜 이분은 몰라? 알았어요? 아니, 김자진만 알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잘 몰랐잖아. 오늘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도 앞으로 계속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박상진? 누군데? 몰라.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이러고 살았을 거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 아까 박상진이 죽은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 장승원의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 장직상이라는 놈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굉장히 레어템이야. 3,000명밖에 허락되지 않은 자리야.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장택상이라는 사람이야. 막내 아들이니까 나이가 어렸단 말이야. 아버지가 부자니까 친일한 대가로 부자니까 어떡할 거야. 외국 유학을 갔어. 그러니까 일제시대 특별하게 친일을 한 게 없어. 문제는 유학하고 돌아왔으니까 스펙이 좋지. 해방 후에 뭐 할까요? 수도경찰청장하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고 우리나라 외무장관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합니다. 국무총리면 우리나라 넘버2를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 여러 명이었을까? 거의 여러 명이지. 이승만 1년에다가 손잡고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박상진인 사람을 국사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교과서 이름이 실릴 정도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사람들 때 공부를 하게 되겠지. 박상진 누구지? 훌륭한 독립운동가래. 뭐 했대? 친일파 죽이고 많이 했대. 그 친일파 누구 죽였대? 니네 아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서로 뒷싸움하면 니네 아빠 우리 아빠 죽일 놈을 싫어? 그럼 니네 아빠 죽인 놈도 교과서에 실린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 박상진이라는 이름은요. 2002년까지 교과서에 이름이 실리지 못했어요. 2002년까지.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랑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생기면서 7차 교육과정에서 그때 박상진 이름이 처음 교과서에 들어갔어. 그럼 2002년 그때 그 이후에 우리 고등학교 나왔잖아. 아닌가? 그럼 그때 니네가 배우던 이과였나요? 이과니까 한국 근현에서 안 배웠겠구나. 이런 비극이 있나. 거기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고. 왜 그럴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지. 왜냐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겠지.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이걸 못 배운 거야. 박상진이나 이름을.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교과서 이름이 들어온다고 해서 열심히 가르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야. 대충 관성대로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상진을 2002년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역부족이야. 왜? 나는 듣보잡이니까. 내가 누구지 모씨처럼 좀 되게 유명했으면 이렇게 막 널리 알리고 했을 텐데 이런 거 좀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줄래? 하지마. 합격한 다음에 우리 합격한 다음에 우리 재영이 형이랑 나랑 계약할까? 이런 것만 쫙 모아가지고 이제 한 10분 영상 쫙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익은 네가 가지고 야 반반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태영이 형은 이제 홍보대사, 홍보이사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소희는 이제 뭐 할까? 이제 광고이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광고 해야지. 유튜브 이렇게 하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남 미녀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앞에 쫙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미남보다는 미녀가 훨씬 더 좋아. 언니가 해야 되는 거야? 회사 망하려고? 야. 자, 힘내자. 남자들은 모이면 특히 경상도는 되게 무뚝뚝해서 그냥 욕하면서 친한 애들끼리 만나면 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들을 만나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
어머, 너무 이뻐졌다. 언니가 더 이뻐졌는데요?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외모 칭찬하는 게 그게 예의예요? 아니, 남자들이 보면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아니, 별 차이 없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현실에서도 보면. 이게 남녀의 역할, 그 남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다시. 그래서, 이 박상진은 제가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리 업계에서 박사 오타쿠님들은 굉장히 이 사람 어때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 이 파트를 문제를 낼 때 어때요? 당연히 가치 있는 사람을 문제 내고 싶지 않을까? 아니 이승만을 내고 싶겠어? 김구를 내고 싶겠어? 당연히 돼요. 김구를 내고 싶은 거지. 근데 맨날 김구만 낼 수 없으니까 어때요? 김구의 훌륭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끔 이승만을 내기도 하는 거 아니야. 태극기 할배들 보면 큰일 날 일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박상진을 내고 싶다고 매년 낼 수는 없지만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내고 싶다고. 그래서 박상진 대한광복회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재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 무슨 주의라고요? 공화주의고요. 이렇게 무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거. 사료도 보면 대단히 비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요건 이제 우리 문제는 지도가 잘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도는 안 나오는데 뭘로 나와? 말로는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직렬마다 다르니까 지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간이 좁아서 지도로 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서울시 날씨도 두 바닥에 딱 끝내니까. 근데 다른 직렬, 뭐 국가직렬 이렇게 지도를 낼 수가 있어요. 공간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부터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죠? 왜? 여기 뭐야? 소련 땅. 러시아 땅, 소련 땅이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중국 땅. 그래서 어떤 출제자는 말도 안 되게, 제가 볼 때 별로 말이 안 되는데 소련과 중국 땅을 나눠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문제 아니고요. 중국 안에서도 어디야 이제 여기 뭐야? 만주와 여기는 뭐라고 해요? 만주라고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해요? 연해주라고 해요. 일단 요거 나눠야 돼. 근데 만주 안에서도 여기 무슨 산이 있고 백두산이 있고 우리 했잖아. 여기 뭐야? 토문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뭐라고요? 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간도의 서쪽이가 뭐야? 서간도 또는 뭐라고요? 남만주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북쪽을 뭐야? 북만주라고 한다고. 근데 북만주까지는 크게 잘 나올 게 없어. 왠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독립운동 하는 거잖아. 독립운동 하려면 누가 하겠어? 중국 애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동포들이 어때요? 여기 많이 건너가서 우리 동포 사이가 일단 형성되어야지 뭐랄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면 바로 여기고 여기는 농사도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독립운동 많이 하는 거야. 연해주까지.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공부해야 돼. 뭘 만들어야 돼? 자치기관. 왜? 여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하러 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모으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바운더리를 끌어모으는. 우리는 조선인이다. 대한제국 사람이다. 끌어모으는 거야. 우리는 같은 동포다. 그래서 뭐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가르쳐서 독립운동 의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학교를 만든다. 이 사람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독립의식을 심어줘야 되겠지. 근데 어른들은 학교로 불러낼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럼 뭐 할까요? 신문 같은 걸 깨우치니까. 우리 애국계문도 할 때 봤잖아. 그래서 연해주 쪽에서도 신문 같은 거 만드는다 그랬잖아. 권업신문이라든가 대동공부라든가 해조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진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그런 겁니다. 또 하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결국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예요. 조국의 독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조직이야? 군사조직.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뿐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또. 어디도 있어. 바다 건너오지만. 어디 있어? 여기 어디야? 미주 지역도 있다는 거야. 미주 지역에 왜 있지? 이쪽으로 안 갔잖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안 갔잖아. 어디 갔어? 미국으로 뭘 많이 갔어? 이민을 많이 갔잖아. 그거 공부했잖아. 대한제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민이다. 라고 했던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그쪽도 우리 동포 사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기지건설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거는 지역사로 반드시 나올 수 있다. 다음 중 연해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 또 뭐 있어? 상하 있어. 아주 중요한 것만 먼저 예를 들면,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말씀드리면 대답 잘해야 돼, 소희야.
너한테 물어볼 거야. 눈동자 돌아가면 안 된다. 아까 우리 말했던 신흥무관학교는 어디 있었어? 남만주, 서간도, 삼원보야. 자, 윤동주 오빠가 졸업한 명동학교라고 있어. 명동학교. 어디 있어? 간도 있어. 용정.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여기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 여기는 더 좋아. 서로 군정서라는 게 있고, 뭐야. 나중에 김주하지 뭐야. 북로 군정서라고 있지. 왜 북로겠어? 북간도 쪽인 거 뭐야. 북로 군정서. 서간도 쪽인 거 뭐야. 서로 군정서. 쉬워요. 그걸 일일이 그냥 따로따로 외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우리 교재 보면서 이제 큰 흐름 잡았으니까 이제 점수를 잡으러 갑시다. 1910년대 국내민주운동, 배경, 시대상, 일제 독립운동 탄압과 헌병경찰 다 얘기했죠. 안학사건, 배구인사건을 알조하여 신민회를 해체하게 됐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안학사건은 사료로 나왔을 때 다르게 뭐야? 안명근 사건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고, 이 신민회 해산하는 뭐야? 배고인 사건. 기억나죠? 지난주에 123명을 구속 기소해가지고 105명에게 1차 유죄를 선고했지만 외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기자들이 막 관심을 갖고 기독교 탄압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쫄아가지고 6명한테만 유죄를 선고하고 풀어준 사건이죠. 하지만 이걸로 뭐가 완전히 조직이 박살납니까? 신민의 조직이 완전 박살난다. 그래서 일제 무단 통치 보여주는 게 배고인 사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고인 사건은 두 파트에서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파트는 독립운동 탄압이죠. 하지만 문화 파트에 또 나온다? 왜 나오겠어요? 이건 기독교 탄압이거든. 문화로 보면. 그래서 의병 색출과 공세를 강화해서 애국지사들은 해외를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병 항쟁, 일제 탄압으로 약화되다가 일제 탄압 기억나? 구체적으로 뭐야? 야, 남한 대토벌 작전 했거든. 지난 시간에 남한 대토벌 작전 지난 시간에 했나? 국권 피탈 과정에서 19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놈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 서울 진공 작전이 비록 실패했지만 서울 진공 작전이 잘 들어야 돼.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하면서 의병은 쇠퇴했다. 오해 X야. X야. 이미 수능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의병은요. 1908년에 가장 활발합니다.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했지만 가장 활발합니다. 의병이. 그래서 9년까지도 활발하거든요. 근데 9년 이후에 꺾입니다. 언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의병은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병이 누구야? 최응언 선생이야.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 선생님. 밑에 왼쪽 날개 보면 어때요? 사진 있죠, 그죠? 최응원 선생님.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최응원은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을 일으켜 평안도 함경도에서 활동하다가 1915년 평북 성천에서 체포되어 결국 순국하십니다.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1915년에 순국하십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안학사건과 배고인 사건도 다 정리해놨고요. 자, 비밀결사, 일제 무단통치를 의병운동의 항기 부딪히자 비밀결사 조직, 독립의군부 조직, 고종의 밀명이야, 임병찬이야. 의병장과 유생들, 유정척사계열이지. 국권회복과 고종황제 복귀, 그래서 뭐라고? 복벽주의, 복고적이야. 활동, 일본 내각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요구 서신 발송 시도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사전에 발각되어 지도부가 체포당하면서 실패합니다. 이게 1914년입니다. 대한광복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요 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100% 대한광복회입니다. 조직, 의병계열, 풍기광복단과 애국괴물운동계열, 조선국권회복단의 비밀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했다.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박상진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선택지에서 의병계열과 애국괴물운동계열을 통합해서 만들었다. 이게 뭐라고요? 대한광복회야. 왜? 박상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왜? 양쪽 편에 다 몸을 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박상진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 문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딱 와닿지.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확 와서 꽂히잖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군대식 조직입니다. 얘기했잖아. 아니 무슨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대표잖아. 하고는 보통 원장이 대표고 무슨 회 같은 뭐야? 회장이 대표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총사령, 부사령. 명칭부터 어때요? 아, 무슨 조직이구나. 군대 조직이구나. 알고 수 있지. 그래서 군대식 조직이야. 총사령관 박상진. 부사령관 김자진. 그럼 김자진은 왜 안 죽었냐? 이유가 있지. 만주에 지부가 있었다 그랬잖아. 김자진 1918년 조직 발각될 때 발각될 무렵에 만주 부사령관으로 발령이 나서 만주에 건너갔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직이 발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었지만 김자진이 살았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누가 태어날 수 있었겠어? 김두한이 아들이라면 김두한이 태어날 수 있었겠지. 만약에 이때 김자진이 없으면 김두한도 없었겠지. 그랬으면 그 귀여운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몰라.
대한민국 만세가 지금이 귀엽지? 걔들이 고등학생 돼봐. 그 동네는 끝났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송일국. 너가 할배는 김두한. 그럼 어떻게? 걔들도 다 그 DNA가 있을 거야. 우월한 DNA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삼둥이 학교 딱 이렇게 셋이 딱 가잖아. 껌 씹으면서 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지갑 꺼내야 돼. 얼마나 무섭겠어. 대한민국 만세 엄마는 정말 고생할 것 같아. 새 쌍둥이 아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거 아세요? 쌍둥이 엄마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어. 너무 힘드니까 전생에서 죄를 많이 져서 쌍둥이 엄마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말을 해요.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너무 귀여우니까 아우 막 복 받으셨네요. 막 한 번에 다 해결하셨네요. 그건 우리가 안 키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내가 쌍둥이 아빠잖아. 키워봐야 알아요. 키워봐야. 나중에 우리 딸이 이 강의를 봐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딸은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도 공무원 해야 되니까. 자, 목표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회복과 공화정 지향입니다. 뭐라고요? 공화정. 독립전쟁, 공화정의 활동. 만주의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금. 신일 부호 처단. 전 경상도 관찰사 장승원. 얘는 외워두자. 장승원. 아산군 도고 면장 박용화. 이런 애들 다 쓰레기야. 1918 일제 발각되어 해체 후 일부가 만주에서 무장독립. 일부가 누구야? 김좌진이지. 자, 풍기광복단. 먼저 만들어집니다. 최기중이 경상북도에서 풍계에서 결성했고요. 여기 요 조직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상진의 조선국권회복단과 합해서 뭐가 된 거라고요? 대한광복회가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국권회복단. 자, 경북 달성에서 시회, 시동아리지 가장한 유생들의 단체고요. 단군을 받들었으며 3.1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유림단이 전개한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 작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자, 유림이 누구야? 유림. 유림이가 누구야? 네 친구니? 아니고요. 유학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자꾸 이쪽에서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3.1 운동할 때 종교인들이 주로 했잖아. 민족대표 33이 종교인이잖아. 누가 했어? 기독교 대표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고 불교 대표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고 하지만 민족대표 33이 우두머리 뭐야? 천도교 대표 누구야? 손병희 선생 아니야? 어디서 뭐 많이 허전하지 않아요? 뭐가 빠졌잖아. 조선에 제일 많은 숫자 가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이 아저씨들이 빠졌잖아 지금. 그래서 얘들이 어때요? 나중에 자기들도 어때요? 따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송죽회는 왜 중요하냐? 평양의 숭의여학교 교사 학생이에요. 유일한 여성 비밀교사. 그래서 요거 나올 수 있어 충분히. 현 정부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선명단도 있고요. 자립단도 있고요. 조선 산직 장력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우영 등 교사들이 중심돼요. 요거 선택지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출됐으니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출제 빈도로 보나 중요도로 보나 뭐가 제일 중요하다? 대한광복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대한광복회 서양문과 강령입니다. 서양문. 우리는 대한에 독립된 국권을 황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 바치면 물론이고 우리가 일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원수 일본을 완전히 몰아내고 국권을 광복할 때까지 절대 변치 않고 한마음으로 힘을 다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자손손 계승하여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정말 비장함이 그대로 서양문에서 느껴집니다. 강령보입니다.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부호의 의연은 뭐겠어요? 성금을 건다는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수송 열차 때 수송하는 마차 이런 것도요. 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털었어요. 경주 부근에서.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선을 양성한다. 이게 목표였고요. 중국, 러시아 등에 의뢰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기관을 설치하는데 대한, 만주,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곳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에 상덕태가 다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거야. 박상진할 때 상자를 따서 한 거야. 이런 상덕태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겉으로 뭐 한다고요? 여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례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정보도 가고 돈도 모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다 이런 거고요. 연락기관 행형부를 둔다. 여기 광복회는 행형부를 조직하여 행형이 뭐야? 행할 행자 형벌이지. 형벌을 행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법무부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인 고등관리와 우리 한인 중 반영분자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뭐 한다? 총살한다. 그래서 장승원, 박용화 죽이는 거야.
때와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whenever, 어디서든지 wherever,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인다 이거야. 무력이 준비되는 동안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정말 간지나지 않나요? 이런 단체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게 얘들이 어떻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지. 다른 거는 게 사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비밀리에 몇몇이 모여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이 정도, 우리도 있잖아. 이렇게 한 10명 모아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이름 있고 막 회장, 임종원 이랬으면 발각됐으면 우리도 역사책에 실릴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남은 다른 데는. 근데 이제 박상진은 정말 구체적으로 규모 있는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지. 독립운동 활동 밑에 나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자,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배경 1910년 전후로 의병전쟁과 애국경운동의 근거지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애국지사들이 망명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기지건설, 만주 연해주의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독립운동 거점 마련하고 무장 독립운동 준비하고 학교 설립하고 군사훈련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서간도에서 삼원부에서 신민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북간도와 연해주. 북간도 소만 국경의 밀산보 한흥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는 특히 뭐야?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뭐라고요? 신한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머리 터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814쪽, 815쪽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외우면서 화내면 안 된다. 아, 왜 이렇게 단체를 많이 만들었을까? 독립운동 대충 하지. 이건 이완용의 피가 흐르는 거지.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 도상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해주셔서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를 외울 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지. 이분들 안 하고 전부 다 이완용처럼 친일만 했으면 우리 해방도 안 됐을 거고 우리 역사를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지.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을까? 일본 역사 배우고 있겠지. 일대 천황, 성함부터 성함이란다. 일대 천황부터 지금까지 천황 이름 천황이란다. 일왕이지. 덴노. 그 새끼들 이름 쫙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미국 애들은 미국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다 외우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막 미국 대통령 외우고 막 헌법 막 수정되는 거 막 외우고 역사가 짧으니까 몇백 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역사 공부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하더라고. 미국 그 유학간 애들 가끔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가 어렵다고 나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 미국 역사를 아나?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냥 충고만 해주죠. 어디서나 역사 공부하는 거 중요하니까. 자, 봅니다. 만주는 뭐라고요? 세 파트 나눠서 서간도, 또 뭐야? 북간도, 또 뭐라고요? 북만주, 소련 만주 국경지대 북만주입니다. 제일 간단한 건 저 북만주죠. 왜? 북만주까지 우리 동포들이 굳이 안 가지. 그러니까 인구도 적겠지. 그러니까 단체도 어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자, 다시 서간도, 삼원보 제일 중요합니다. 주도, 신민회, 이회영, 이상용 주도해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합니다.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외웁니다. 첫 번째는 경학사입니다. 이때 경학사라는 자치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경자가 뭘까요? 갈경자야. 컬티베이트. 경작한다. 노동한다. 우리 주경야도 그러잖아. 그리고 밤에는 뭐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경학사야. 이거 독립운동 단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왜? 중국 애들이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민. 우리 백성을 이때 부자는 뭐냐면 부축한다. 도와준다. 그런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하러 오는 우리 동민들을 동포들을 도와준다. 부민단으로 확대되고요. 그랬다가 1919년에 바뀌거든. 뭐라고? 한족회라고. 노골적이지 이제. 우린 대한의 자손이라는 얘기야. 왜? 3.1운동 계기로. 하도 빡이 쳐서 이제 커밍아웃 해버린 거야. 우린 한족의 조직이야. 다시 경학사, 부민단, 뭐라고요? 한족회. 이제 한족회 산하의 군사조직이 뭐야? 군정부 만들. 이게 뭐라 그랬어? 서로 군정소. 왜? 서간도니까. 무장단체 서로 군정소 말씀드렸습니다. 한족회 산하의 군정부와 서로 군정소로 개편되고요. 이상용과 이청천인데, 자, 이청천 옆에다가 지청천이라고 써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분이야. 원래 성은 지시야. 근데 지시가 너무 드문 성이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잡히면 어때요? 지청천 그러면 빼박이잖아. 그래서 흔한 성으로 바꾼 거야. 이청천이라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다 가명을 많이 쓰지. 그래서 잡힌 다음에 너 이름 뭐니? 이청천인데요. 지청천 아니고 이청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주로 가명을 많이 써요. 김구쌤이 본명이 김구 아니잖아. 김창수잖아. 그래서 영화 제목도 대장 김창수잖아. 김일성도 본명이 아니죠. 본명은 김성주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은 가명을 활동 많이 합니다. 양세봉도 양서봉 뭐 이렇게 활동하고요. 그래서
이청천, 지청천.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일본 육사를 다녔어. 한 말에 나라 빼앗기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그리고 나라 빼앗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본 육사 단 엘리트니까 충분히 출세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3.1운동 딱 터지는 거 보고 탈영을 해가지고 만주로 와서 이 독립운동하라고 뛰어옵니다. 근데 그냥 빈손을 오는 게 아니고 최신의 교범과 무기를 들고 오는 거지. 당시 일본 육경 군대가 굉장히 엘리트 군대였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주먹구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제 사관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1924년에 이제 3부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녁 조금만 드세요. 무장투쟁하거든요. 토할 수도 있어요. 저녁 조금만 드시고 까만 봉지 하나 준비하셔야 될지도 몰라. 힘드니까. 거기 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정의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지청천이요. 그리고 만주사변 계기로 한중 연합작전할 때 주로 남만주에서 북만주에서 북만주 쪽에서 남만주는 양세보이고 북만주 쪽에서 쌍성보, 사조하자, 대전자랑 이런 전투 어때요? 주도한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지청천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또 누구야? 지청천이. 그래서 이청청, 지청천 이 사람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제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백서농장. 백서농장이 뭐냐면 왜 백석에서 백두산 서쪽 그래서 백서야. 백두산 서쪽. 여기 좋잖아. 백두산 서쪽. 부민당과 신흥하구단이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이 어때요? 독립운동하려고 신흥무관학교 나온 거 아니야.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백수로 살 수 없잖아. 무슨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백서농장입니다. 농장이라고 이름 붙인 건 중국 애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농장이라고 이름 붙였고 사실은 뭐야? 독립운동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부민당과 신흥하구단이 신흥무관학교 졸업한 애들이 신흥하구단입니다. 애들이 독립전쟁 준비를 조직했고요. 중국이 독립단체 조직을 금지해서 농장이라고 칭해서 그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농장이니까 무슨 맥반석 계란 이런 거 굽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911년에 신안 민촌도 만들어져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이런 뜻이죠. 신안 민촌 여기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신안촌. 약간 다른데 의미는 같죠. 북한도는 자치단체로서 중광당 기억나죠? 지난 시간 했는데 중광당 뭐라 그랬어? 대종교가 그지? 나철 쌤이 자기는 뭐야? 중광했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지. 그래서 무장투쟁단체 중광당 대종교인 서일이 조직했고요. 1919년 북로 군정소를 개편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북로 군정소가 엄청나게 크게 사고치잖아요. 이게 뭐야? 청산리 대첩이니까. 간민에 있습니다. 김야견 중심입니다. 김야견 유학자인데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 동네를 건너가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요. 조직을 만들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단체로 집단으로 종교도 개종을 해버려. 유학을 신봉하다 나라가 망했잖아. 서양 제국주의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잖아. 크리스교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동네 전체가. 놀라운 집안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하는 거야. 그래서 3.1운동 때 북간도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게 이제 대한국민회로 됩니다. 자, 간도 백성들의 모임. 그게 뭐라고요? 간민회입니다. 외우기 좋지. 간도 백성들의 모임 간민회. 그 다음에 학교는 서전서숙. 자, 이상설 나왔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어떻게 문 닫아요? 이상설이 어디로 가야 돼? 헤이그 특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서전서숙을 계승한 게 뭐라고요? 명동학교. 누가 만들었다고? 김야견 선생님이 만든 거야. 서전서숙 계승합니다.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학교죠. 독립운동 용어를 양산하는데 이 명동학교 진짜 명문학교입니다. 학교가 명문이라는 얘기는 뭐야? 부자에서 명문이 아니잖아.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에 따라서 명문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을 배출했지. 윤동주. 윤동주가 이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현대사에서 문익환 목사님도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혹시 동주라는 영화 보셨어요? 동주의 사촌인 송몽규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동주 안 봤어? 어우 주여 진짜 어떻게 그 영화를 안 볼 수가 있어. 그 강하늘 오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사도 만든 감독이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가 동주야. 박열 만든 분도 바로 그분이고 꼭 보세요. 진짜 흑백 영화인데 진짜 감동적입니다. 손수건 준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홀딱 깬다. 우리 윤동주 그러면 되게 댄디하잖아. 생긴 것도 잘생기고 시도 어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썼잖아. 영화 보면 확 깨요. 왜? 북한 사투리를 써.
당연하지. 야, 여기서 태어났어. 북한 사투리 쓰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우리가 한 번도 윤동주 드라마 같은 데 영화에 다루면 북한 사투리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되게 막 사투리 안 쓰고 표준말 쓰고 되게 막 엘리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야. 그 젊은 윤동주의 고뇌 이런 걸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윤동주가 서울로 와요. 연희 전문 오긴 하는데요. 명동학교에서 이제 숭실학교 왔다가 공부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폐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때요? 서울로 와요. 연희 전문. 연희 전문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일본으로 간 거야. 일본 유학 가서 뭐 한다는 혐의로 독립운동한다는 혐의로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돼가지고 그 고문 받죠. 고문도 받고 마루타 실험 받죠. 정확히 말하면. 일본 이때 전쟁 말기니까 뭐가 제일 부족했겠어요? 물자도 부족하지만 혈액이 부족한 거야. 죽고 다치고 하니까 수술해야 되는 혈액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피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미친 것들이지. 그게 만들어지니? 그거 만들면 그냥 바로 노벨상 받지 않을까? 그래서 바닷물을 피로 만드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해본다고. 그런 마루타 실험 하다가 윤동주 죽었어. 30살도 안 돼 죽었어. 1945년 2월 달에 해방 6개월 넘기고. 그런 내용이 그 영화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합격한 후에 보시던가. 아니야. 국가제 끝나고 그날 보자. 그날은 공부 안 할 거잖아.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야? 클럽 갈 거야? 보닝선 문 닫았어. 너 무슨 말이지? 보닝선은 닫았어도 원조 아레나가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 어디야? 역시 언니는 아레나가 뭔지를 몰라. 아레나 수영복이란다. 아우 저 아재 개그 진짜 와. 어쩜 좋니? 셀프로 얼굴 한번 비춰볼까? 전국에서 막 유튜브로 돌 던지는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지 않니? 야, 컴퓨터 회사가 좋아하겠다. 형이 수영복 이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개 깨졌을 것 같아, 지금. 우리 학원의 제일 큰 오빠가 그랬어요. 예. 자, 갑니다. 명동학교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무잔당천의 북로군용소 얘기했잖아. 중강단이 개편됩니다. 대종교 개통. 기억나죠? 그죠? 대종교, 나철, 1909년 나철, 홍합 나철쌤 대종교. 국민해군. 대한국민의 직할부대입니다. 대한독립군과 군무도독부군 연합해서 보동전투,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만 국경지대는 밀산부에 한흥동이 있습니다. 한흥동도 명칭이 대하나 흥해라. 그래서 한흥동입니다. 어딘지는 밑에 지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입니다. 저 지도 맨 위에 맨 오른쪽에 보입니까? 호수 하나 있거든요. 그 호수 쪽에 있는 게 뭐야? 밀산입니다. 밀산 우리 역사에서 딱 2번밖에 안 납니다. 밀산, 한흥동 한 번 나오고 뭐 할 때 나올까? 무장투쟁할 때 나옵니다. 오빠 언제 나와요? 서일을 총재로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여기 다 모인 거야. 대한독립군단 4,000명이 여기 모인 거야. 여기서 모였다가 어디로 갔죠? 소련 자유시로 갔다가 어때요? 배신당하잖아. 그게 무슨 참변이야? 자유시 참변이지. 그때 딱 한 번. 그래서 밀산은 딱 2번밖에 안 나와. 한흥동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 한 번 나오고 2번밖에 안 나오니까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밑에 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앞에 공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꼭 하세요. 자, 상하이 갑니다. 동제사 외웁니다. 신규식, 박은식, 신채엽, 조소왕.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독립문화들 쭉 나오죠.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김규식 오타가 아니고요. 김규식도 있고 뭐야? 신규식도 있는 거야. 강습소 및 박달학원 이런 거 만듭니다. 민족교육을 실시했고요. 자, 동제사 외워야 됩니다. 신한혁명당도 있고 뭐도 있어? 대동보국단도 있고 뭐도 있다? 신한청년당도 있어. 아우 복잡해. 그러면 출제 빈도는 뭐가 제일 많을까? 신한청년당이 제일 높아.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대동보국단도 한번 나왔어. 그 대동보국단이 만든 잡지가 뭐야? 진단이야.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외우기 힘들지? 이렇게 외워 그냥.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거 있잖아. 뭐? 대보단. 대동보국단이 만든 잡지가 뭐라고요? 진단이야. 대보단이라고 하나 외워두면 대보단 외웠던 거 기억나? 큰 은혜에 보답한다. 이게 대보단. 은혜에 보답한다. 대보단이잖아. 어디 만들었다고? 화양동 서원에 만들었다 그랬잖아. 누가? 노론들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송시열 제자 권상아 이런 애들이 누구 제사 지낸다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과 명나라 그 임진할 때 도와줬던 신종 만력제, 그지? 의종 숭정제
기억나지, 그지? 복습 안 하니까 내가 계속 해주잖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외우면 돼. 대동보국단. 뭐야? 잡지 뭐야? 진단. 그냥 줄여서 뭐? 대보단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신한청년단 봅니다. 김규식, 여운형, 신규식, 신채호, 문일평, 정인보. 봐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사람들이지. 특히 김규식과 여운형을 잘 봐도 김규식, 여운형은 여기서보다 언제 훨씬 더 중요해? 현대사에서 더 중요하지. 뭐 할 때? 좌우 합작운동할 때 이미 어때요? 여운형, 김규식 아니니?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거 서로 어때요? 이념이 다른데도 힘을 합하려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벌써 30년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함께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어때요? 좌합작운동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봐두셔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김규식이 더 중요합니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수립 후에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김규식 파견됐고 그 와중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 그래가지고 파리 위원부를 설치했고 임시정부에서 뭐 한다 그랬어? 초대 외무총장으로 선임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리에서 파리 위원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다시 김규식 씨가 신한청년당 대표로 어디에 참여한다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했다고. 갈 때는 뭐야? 신한청년당 대표로 갔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 기억나? 그래서 3월 달에 도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 거기서 어떻게 외무총장으로 선임을 했잖아. 김규식을. 얘기했지. 김규식이 어릴 때 고아가 됐는데 세브란스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세브란스 아니다. 언더우드 집안이다. 언더우드 집안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미국 유학을 시켜줍니다. 프린스턴 석사까지 한 사람이야. 프린스턴 석사에서 스펙 쩔잖아. 그러니까 영어도 되게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게 된 거야.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아프리카 말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무총장 임명되고 거기서 파리 위원부 만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8월달에.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파리 위원부 활동하고요. 그래서 파리 위원부 아래 이제 런던 위원부도 두거든요. 그래서 파리 위원부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주와 미주죠. 연해주는 무조건 외웁니다. 성명회 그리고 권업회. 자, 성명회는 보세요. 1910년 8월 달에 국권 피탈을 비난하는 성명을 각국 정부에 호소했어. 일제의 반발로 8월 달에 만들어지고 9월에 해체됐어. 그러니까 너무 짧지.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 성명회보다는 뭐가 잘한다? 권업회가 잘한다. 권업회는 뭐 됐어요? 권업 신문도 만들었잖아. 거기도 또 신채호 이상설이 주필이야. 쩔지. 연해주의 대표인 독립운동단체 뭐라고요? 권업회입니다. 이 권업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더 확대된 게 뭐야? 대한광복군 정부고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학교, 개동학교, 한민학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시험 잘 나오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권업회와 그 다음 뭐 나온다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나오고요. 그 전에 공부했던 건 1910년 6월 달에 왜 13도 창의군 아니고 의군, 그지? 헷갈리면 안 돼서 국내는 뭐야?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이고 이건 13도 의군, 유인석 중심으로 이상설, 이범준, 홍범도 다 얘기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중요합니다. 정부잖아. 정통령이 이상설이고 부통령이 이동희입니다. 뭐야? 공화제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해주 독립운동 이상설 중심이었어. 근데 이상설이 1917년에 돌아가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 누구야? 이동희가 연해주 독립운동을 주도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절로 전 러시아 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임시정부가 되는 거야.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합니다. 3.1운동 이후에. 한인사회당.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야? 이동희가.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영향으로 결성됩니다. 하버로프스에서. 이게 1921년 고려 공산당. 다시 말해서 상하이파 고려 공산당으로 개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듣기만 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산당이 만들어졌잖아.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 주동인물이 누구라고요? 이동희라고. 근데 이동희가 3.1운동 이후에 어디로 가죠? 통합한 임시정부에 뭐로 갑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이고 초대 국무총리가 누구야? 이동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동희가 상하이로 갔으니까 어때요? 뿌리가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상하이파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산당이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소련 본토에서 이르쿠츠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동포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공산당이 만들어져. 그게 뭐야?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고
여기는 뭐라고? 상하이파 공산당이야. 그럼 같은 공산당인데 어때요? 서로 뿌리가 다르고 서로 뭐하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때 무슨 인터넷으로 무슨 연락 주고받은 것도 아닐 거니까 서로 뭐한다? 세력 다툼 할 수 있겠지. 그게 무슨 참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 자유시 참변할 때. 자유시 참변할 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주도권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도 상하이파가 있고 뭐가 있다? 이르쿠츠파가 있다라는 것도 7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의는 오늘 공부하는 임시정부잖아.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연례주역의 임시정부입니다. 여론인정을 통합해서 통합을 위해서 1919년 8월에 해산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통합했어요? 상하이로 통합했잖아요. 그죠? 이게 통합 임시정부고요. 9월 달에 한인공산당, 이르쿠츠파 공산당, 이거는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이야. 러시아에 귀한 교포 중심으로요. 사회주의 혁명을 우선적으로 지향합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혁명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반면에 그럼 이동희는 뭐야? 사회주의 혁명이 우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국의 독립을 좀 더 우선적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미주지역은 이거 다 했어. 우리 지난번에. 1903년에 신민회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다음 뭐야? 한인합성협회, 공립협회, 한인합성협회. 앞에서 했어요. 보여줄까? 했다. 그리고 이걸 통합한 게 뭐라 했어? 국민회. 뭘 계기로 통합? 장인한 전명은 의결을 통합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 좀 더 통합한 게 1910년에 뭐라고? 대한인 국민회. 그러니까 국민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동보국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통합한 게 바로 대한인 국민회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아가지고 간도 연해주 현달하고 기관자라 돼. 신한 민부하라 돼. 국권 회복의 방법으로는 독립전쟁을 제어하는 세력 박용만과 실력 양성 안창호와 외교를 통한 외계 세력인 이승만으로 분열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세 사람이 통합을 한 게 뭐야? 대한인 국민회야. 근데 명심해요. 앞으로 예외 없는 법칙이 있어. 이승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냐? 어떤 조직에 들어가잖아. 둘 중 하나야. 그 조직을 이승만이 완전히 차지하거나 조직이 깨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한인 국민을 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조직이 오래됐다는 얘기지. 오래 갔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장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승만이 장악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럼 안창호, 박용만 어때? 이제 떨려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빠져나온 안창호는 따로 조직 만들기에 흥사단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 뭐 뉴욕에서 만들다 해서 오답으로 만든 적도 있어. 야, 뉴욕을 어떻게 가니? 동부야, 동부. 우리 독립운동 어딜 간다? 하와이로 갔지. 하와이를 가서 미국 본토로 가봐야 어딜 가겠어? 서부 쪽으로밖에 못 가겠지. LA, 샌프란시스코 그쪽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욕을 어떻게 가니? 미국 지도 안 그려지세요? 뉴욕이 어딘지 모르세요? 미국 저 오른쪽에 동쪽에 있잖아. 그까지 가서 독립운동 하기는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뭐라고요? 박용만입니다.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뭐야? 군사조직 만듭니다. 미주에서 가장 큰 군사조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활동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숭무야, 숭무. 승이 아니고 숭. 무예를 숭상한다. 숭무. 어디야? 멕시코야. 사관학교가 숭무학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있었다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밑에 이상설 정리 잘 해놨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쭉 정리해놨으니까 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동안 외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쉬고요. 이제 3.1운동 할게요. 좀 쉬었다가.